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소폭이지만은 올랐는데 서울에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서울 수도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그래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 갈치 시식 회를 하고 그리고 또 직접 경매도 참여를 했는데 요게 또 뉴스에 계속 핫 이슈로 인구에 아주 좋은 뉴스로 회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항상 많은 이제 화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인기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자리를 완전히 굳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난 주말에 말이죠. 7일 날 서울 예술의 전당에 지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간 것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아주 뜨겁게 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커뮤니티만 나왔는데요. 이게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다 보니까 이제 한 군데 두 군데서 이제 언론에 우리 이제 일반 매체도 많이 실리고 있어서 뭐 맨날 한동훈 장관 하면 야당들하고 싸우는 것만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문화 활동도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세대 차이가 나긴 나는구나 이런 면도 있고 또 이 다방면적이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또 음악에 또 이 장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 이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 자산으로 문화예술 부분도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2030 세대하고 또 이 소통의 간격을 넓히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요. 대개 이제 이 예술의 전당 그날 런던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공연에 갔는데 젊은이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여러 자료 화면과 함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7년도 문재인하고 붙었을 때, 얘기했던 거, 지금 언론에 다시 5년 만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시 그 중앙지검장도 하지 않을 때예요. 당시 윤석열 검사를 이 검찰총장에 앉히면 부패를 일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가 딱 걸렸는데 지가 딱 걸리고 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부패 청산 이 검찰 수사 능력 이거를 싹 무시하고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 프레임을 전면 바꾼 이재명의 이중성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요 뉴스를요 대대적으로 좀 많이 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도화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 이재명과 관련돼서 핵심 게 제일 큰 게 뭐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날 당 대표가 된 게 2020년도 대법 이 무죄 판결이 제일 큰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순일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김만배와 권순일 관계를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정점에 누가 있어요? 김만배가 이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가벼운 좀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이슈 중에서 좀 가볍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뉴스들을 좀 다뤄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오늘 윤여정 배우, 윤여정 선생이 오늘 이 최근에 본인이 이제 그 영화제에 가서요, 부산 영화제에 가서 이 토크 콘서트 비슷한 걸 했네요. 자, 이 자리에서 윤여정 이 배우가 한 말들이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인데요. 지지율이 일단 전체적인 평균 지지율은 살짝 올라갔어요. 1.7, 36.6에서 37.7. 그리고 부정평가도 살짝 떨어졌어요. 61.1에서 59.8로 떨어졌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이번 추석 이 계기로 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우리 국민의힘이 0.1%, 그리고 민주당이 0.2%. 그래서 36.3 대 47.8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선방한
지지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권역별로 볼 때 TK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7.4. 그 다음에 서울에서 대폭 올랐어요. 7.0. 이게 이제 이번 긍정평가의 특징이고요. 대신에 떨어진 데는 이제 부울경 지역하고 대전 지역에서 충청도 지역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20대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6.9. 그리고 60대, 그리고 50대에서 살짝 올라갔고요. 그리고 70대는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3.0이 올랐는데 반해서 중도와 진보층에서는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리얼미터 측에서의 분석은 무리한 검찰 수사라고 하는 이 악재,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영향은 있었다. 그렇지만 현장 추석 때 쉬지 않고 매일 이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행보. 그래서 현장 행보하고 경제 민생 관련 메시지, 이것이 선제적으로 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좋게 줘서 긍정평가가 살짝 올라갔다. 이런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36.3대 민주당 47.8인데, 자,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이 국회 차원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대응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집중을 했는데 역시 강보합 수준이고, 특히 김태우 후보의 40억 원 애교, 이런 발언들이 조금은 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무리한 검찰 수사다,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요거를 내세우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이 X딸들의 수박당도 수박 당도를 체크한 거, 그리고 이제 외상값은 청구하겠다, 이런 정청래의 발언,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이 사진으로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서귀포 은갈치 축제 참석입니다. 그래서 이 은갈치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서 수산물 소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은갈치 경매까지 체험하는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어린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경매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주말 문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런던 필하모니 가면 뭐 세계적인 그런 이 오케스트라단인데, 여기에 공연, 7일날 주말 공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런던 필하모닉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한국 내한 공연을 했어요. 자, 내한 공연을 했는데, 이때 이제 한동훈 장관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 젊은이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네 SNS에 올리면서 온라인에 쫙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복장이죠. 이렇게 이제 저 반코트 같은 거, 베이지색, 요거를 입고, 지금 이 공연에 이제 나섰고, 그러니까 뭐 자기 친구 정도 되겠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상큼하게 나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젊은 뭐 대학생 같다고 할 수가, 잘생긴 것 같아요. 이 국회에서 볼 때보다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예. 꽃미모.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그날 이 누리꾼들이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뭐, 우선 사인 받는 거잖아요. 뭐, 사인.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학생은요, 문제집에다가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다 사인해도 괜찮냐? 이렇게 묻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셀카도 한 명도 거부하지 않고 전부 다 셀카를 다 찍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그날 말이죠,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야, 이걸 보면은 역시 이 한동훈 장관의 이 인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런 그 인기가 말이죠,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의 팬덤을 좀 단단히 굳혀주고 또 넓혀주는데 기여하는 이런,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 지지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 이제 가면 갈수록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이제 구속영장도 치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기소요지들, 이 구속 사유들,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에는 죄인이 많네. 역시 검찰이 수사는 정당한 수사네. 이것이 절반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한 10여 프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게 계속 이재명은 빠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올라갈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간극을 좁혀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X딸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야말로 언어 폭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폭행, 정치 테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거 정말 눈꼴 살아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후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X딸들 아니겠습니까? 요런 것도 일격에 잠재울 수 있는 현 야권의 주요 정치 지도자는 바로 한동훈 장관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러한 문화활동도 앞으로 좀 자주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날 이제 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 인증사진도 올라오고 자기들 느낌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한 누리꾼의 경우는요, 예술의 전당이 난리 났다. 예,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도 가끔 난리 났다고 하는데 이런 예술의 전당이 난리 났다는 제목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하고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모른 척 하다가 소심하게 인사를 했고 프로그램 북에다가 사인을 받고 사진도 찍었다. 그러면서 이 한동훈 장관의 방문으로 예술의 전당이 난리 났고 이런 거는 내가 처음 본다. 그리고 또 다른 누리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한테 사인을 받은 얘기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관을 보고서 사인 받을 곳이 없어서 오늘 산 문제점에다가 급히 사인을 요청했더니 여기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사인을 해줘도 되느냐. 재차 물으면서 결국은 사인을 하더라.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공연 일부 직후에는 관람감수 사이에서 한동훈 봤냐? 어디 있냐?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장례를 아주 많이 장례에서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제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주말 이 콘서트 공연이 주변에 있는 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이 내한 공연은 4년 만에 이제 처음 이루어진 공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부 이번에 다시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에드워드 가드너 수석 지휘자가 직접 와서 지휘를 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공연한 곡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필하모닉 5년 만에 이제 처음 다시 방문을 했고, 자, 이번에 이제 여기 자막에 지금 자세히 좀 제가 올려놨는데, 이번에 이제 연주한 곡,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그 다음에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 다음에 브람스의 교향곡 1번. 그러니까 이 세 곡이 모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장,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곡들 세 곡을 연주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도, 저도 지금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걸 알았으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한다. 이걸 알았으면 저도 이거 갔을 텐데, 참 뒤늦은 얘기인데, 야, 이거 참 대단한 곡들이죠. 이건 우리가, 물론 얼마든지 CD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인데, 어마어마한 명곡 중에 명곡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에드워드 가드너,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노르웨이 국립오페라 그리고 발레딘 음악 감독직도 맡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가드너는요, 세계적인 지휘자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74년생이네요. 그러니까 나이도 한동훈 장관하고 비슷하네요. 74년생. 자, 그리고 이제 이 74년생이고 대학은 저는 학벌은 제가 이제 몰랐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되는데,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고, 왕립음악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음악 감독직을 맡아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고, 2012년도에는 퀸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이 훈장까지 받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연주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5년 전, 지금, 대선 인터뷰 내용이 지금 인구에 화제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맞죠. 이 박근혜 대통령
부인하니까 구속해야 돼. 그렇잖아요. 부인하니까 구속해야 돼. 이재명이 부인하니까 이건 당연히 구속해야 되겠네요. 지가 한 말을 지가 좀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의 모습을 1%라도 보여준다면 얼마나 이재명이가 이쁠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1%라도 제가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요, 2017년도 1월 달에 SBS 8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당시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이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떤 것이냐? 요 질문에 관해서,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돼야 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표에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게 얼마나 이재명의 실체, 모순된 내로남불의 전형 극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뭐라고 했느냐면은 70년간 쌓여온 우리나라의 적폐, 소위 부패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대선 주자로서의 꿈이라는 겁니다. 예, 꿈이래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딱 한 개만 꼽으라면 국가의 제1 기능은 억강부약. 즉, 이 강한 사람은 좀 이렇게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약한 사람은 이렇게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국가의 모습은 강자들의 편을 들어서 부패한 부당한 이익을 나눠 먹고 있는데 정부의 부정부패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부의 부패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이때 이제 한참 그 특검이 막 활동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017년도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5월에 중앙지검장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검찰총장을 거쳐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인간답지 않은 인간인지,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인간인지를 이 진짜 민낯 중에 민낯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마디가 아닌가.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검찰에서 권순일을 정조준하는, 그러면서 50억 클럽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김만배가요, 2012에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도 1월 1일서부터 2019년도 7월 15일까지 4년 6개월 동안을 김만배는요, 이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을 단 하루도 한 번도 방문한 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지금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7월 16일부터 2020년도 8월 21일까지 선고가 이를 때까지 8차례를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김만배는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갖다가 형님을 하고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이름을 빌려가지고 대법원 이발소에서 이발을 할 만큼 둘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았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2019년도 9월에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2020년 7월 달에 권순일이가 이 판을 바꿔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검찰은요, 권순일과 김만배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수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권순일과 그다음에 김만배의 의혹 관계는 퇴직하고 나서 2달 만에 2020년도 9월에 바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가지고 11달간에 걸쳐서 매월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물론 이거를 뭐 토해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김만배와 권순일과의 관계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가 이제 또다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막
저 속보로 뜨고 있는 내용 중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결국 이제 엊그제 느닷없이 이 민주당에서 공지했잖아요. 저 강서에 뜬다. 공지했다가 한 2시간 만에 또 그거를 취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요. 오늘 오후 잠시 후에 퇴원을 한다. 퇴원을 해가지고 이 즉각 강서로 뛰어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강서 제발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이 강서 유권자들에 대해서만큼도 대장동의 몸통 그분이 왔구만요 해서 제대로 좀 이 환영의 박수 소리를 들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은 환영의 박수 소리를 듣겠지만은 11일 날 보궐선거에서는 표가 줄줄줄 떨어지는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이 빨리 좀 이 강서에 가라. 그리고 아예 거기서 아예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요. 거기서 제2의 단식하지 말고 복식을 하세요. 복식. 식사하는 걸로 복귀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서에 가니까요. 오후에 강서에 가면은 또 난리를 치겠죠. 이 X달들이 얼마나 또 난리를 칠까.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후에 또 강서에 가서 또 뭐라고 유세를 하는지, 뭐라고 또 거짓말 하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가게 되는데요. 6시에 지금 강서 발산역 인근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다수 의원들이 참석하는데 이게 그게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밀리면 요 난리를 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쇼하는 모습 다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자, 윤여정 배우 요 오늘 토크쇼에서 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이후로 처음 공개된 자리에서 토크쇼를 했는데요. 요거는요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